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전개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스님들은 한쪽 구석진 방에 머물고 있었다. 법당 안에는 행랑만이 쓸쓸하게 남아있고 행랑이 끝난 곳은 아주 좁은 판자방이 있었다. 자, 이 판자방이 바로 양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는 공간이다. 상황은 인간과 귀신의 사랑이니까 좀 비현실적인데 요런 장면, 이런 세팅 묘사 같은 경우는 되게 현실적으로 했다. 요것도 요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판자방으로 들어가자 여인도 어려워하지 않고 쑥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당시 매우 자유분방한 남녀관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는데 보통 사람과 한 가지였다. 그럼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과 한 가지지. 다를까봐.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그렇죠.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 달이 동산에 떠오르자 시간의 경과인가요? 창살에 그림자가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여인이 물었다. 후알요. 시녀가 찾아온 거 아니냐? 가만, 시녀도 있어요? 여인의 신분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시녀가 말하였다. 예, 평소 아가씨가 문 밖에도 나가지 않으시고 서너 걸음도 걷지 않으셨는데 네 글자 뭐라고 한다고? 두문불출.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나셨다가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연락이 없어서 핸드폰이 안 돼서 왔습니다. 여인이 말하였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렇지, 운명이란 얘기예요.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고운님을 맞이하여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다. 고운님 누구? 양생. 백년해로? 그렇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어버이께 여쭙지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는 것은, 시집 가는 것은 발음도 안 되네. 비록 예법에 어그러졌지만 어떤 마인드? 그렇지, 유교적 가치관.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된 것은 평생 기이한 인연. 뭐야? 운명론적 태도, 불교의 인연설이죠. 그래서 여인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다. 너는 집으로 가서 앉을 자리와 술안주를 가지고 오너라. 시녀가 그 명령대로 가서 뜰하게 술자리를 베푸니 시간은 벌써 사경,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녀가 차려놓은 방석과 술상은 무늬가 없이 깨끗하였으며 술에서 풍기는 향내도 인간 세상의 솜씨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깨끗하고 깔끔한 여인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술상에 무늬가 없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결국 이 술상이라든가 술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세상의 솜씨가 아니라는 것은 초월적 세계의 것이라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여인이 이승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겠네요. 양생은 비록 의심이 나고 괴이하였지만 이상하거든. 그래, 좀 찜찜해. 너무 이게 내가 평소에 보던 거하고 좀 달라. 여인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맑고 고우며 얼굴과 몸가짐이 얌전하여 언행이 단정하여 이렇게 되겠죠. 틀림없이 귀한 집 아가씨가 담을 넘어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뭐 했는데? 의심했는데 언행을 보고 뭐 했어? 의심하지 않은 거지요. 됐습니까? 자, 여인이 양생에게 술잔을 울리면서 시녀에게 명하였다. 노래를 불러 흥을 도우라. 양생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옛날 노래밖에 모릅니다. 저를 위하여 새로운 노래 하나 지어 흥을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양생이 허락하고는 만강홍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그 가락에다가 가사만 덧붙여서, 왜? 곡까지 새로 만들면 시녀가 부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유행가 곡에다가 자신이 지은 가사만 덧붙여서 부르게 하였다. 가사 내용이 뭔데? 쌀쌀한 봄추위에 명주적 쌈은 아직도 얇아. 초이른 봄이네요. 그죠? 몇 차례나 애태웠는가, 향로불이 꺼졌는가. 이거는 기다림이라고 한다. 이것도 기다림이겠네. 시간. 날 저문 산은 눈썹처럼 엉기고. 저녁 구름은 일산이니까 양산, 해가리개처럼 퍼졌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죠? 어떤 간절함, 시간의 흐름, 어스름한 저녁, 비단 장막 원앙 이불에 짝지을 이가 없어서. 비단 장막 원앙 이불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함께 자는 공간에 함께 덮는 이불이네요. 근데 그 사람이 없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금비녀 밤만 꽂은 채. 왜? 다듬어봐야 별 소용없거든. 퉁소를 불러보네. 그리움과 아쉬움과 외로움과 고독감 이런 거겠네요. 아쉬워라 저 세월은 이다지도 빠르던가. 마음속 깊은 시름이 답답하여라. 결국 뭡니까? 이건 홀로 지내는 세월에 대한 고독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병풍 속에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겠죠. 나홀로 눈물 진들 외로움이네요. 그 누가 돌아보랴. 돌아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나 기쁘구나. 오늘 밤에 피리를 불어 봄이 왔으니. 이때 봄은 진짜 봄이 온 거야? 아니야. 양생과 만난 거야. 그래서 겹겹이 쌓인 천고의 한 뭐예요? 그렇지. 외로움, 고독 이거죠. 혼자 있음이라고 하는 한이 사라지네. 금누곡 가락에 술잔을 기울이세. 한스러운 옛시절 이제 와서 되돌아보며 슬퍼하니. 외로운 방에서 찌푸리며 잠이 들었었지. 과거 외로웠던 삶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서글프게 말하였다. 지난번에 봉도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은 어겼지만. 잠깐, 양생과 여인이 만나기로 했었나요? 아니죠? 안 했어요. 근데 이건 또 뭐야?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래요. 봉도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의 인연 뭐 이런 걸 얘기했대고요.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만날 수 있는 인연인데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만나기로 진짜로 약속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소상강에서 옛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자, 소상강이라는 건 중국에 있는 강이에요. 소수강과 상수강 합쳐서 소상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죠? 그렇죠. 양수리, 두물머리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계신 곳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옛 낭군은 누구였습니까? 양생이죠.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여인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양생은 이 말을 듣고 한편 놀라며 한편 고맙게 생각하여 대답하였다. 그렇죠. 자기 자신도 양생 또한 배필을 만나고 싶어서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부처님하고 접어놀이까지 했는데 내기까지 했는데 어찌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어. 하우 컬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도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았으므로 양생은 유심히 여인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자 시간을 경과하여 먼 마을에서는 닭이 울고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큼 시간이 지났네요. 먼 동이틀이 하자 여인이 말하였다. 얘야, 술자리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는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없어졌는데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비현실적이죠? 전기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인이 말하였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부처님의 도움으로 인연을 맺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낭군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자. 자,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걔는 울타리에서 짚고 사람들이 길을 다녔다. 그러나
길 가던 사람들은 그가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안 보이니까. 귀신이잖아. 양총각 새벽부터 어디를 다녀오시오?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보였다면 양총각 그 아가씨는 누구요? 라고 했겠지요. 결국 귀신과의 소통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양생이 대답하였다. 어젯밤 만복사에서 취하여 누웠다가 이제 친구가 사는 마을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날이 새자 여인은 양생을 이끌고 깊은 숲을 헤치우며 가는데 이슬이 흠뻑 내려서 갈 길이 아득하였다. 깊은 숲을 헤치며 간다는 건 여인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 그러면 현실적 공간에서 비현실적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내려서 갈 길이 아득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 다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인간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생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거처하는 곳이 이렇소? 원래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은 원래가 이렇답니다. 핑계죠. 핑계를 댔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때? 찜찜해 안 찜찜해? 찜찜해. 저 남자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장난을 칩니다. 옛날 시를 한 수 외워서 농을 걸어옵니다. 왜? 의심을 풀게 하려고. 축축히 젖은 길 이슬. 방금 이슬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슬이야.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는 어찌 다니지 않나? 길에 이슬이 많기 때문이라네. 이슬과 관련된 시경의 식구를 인용하여 농담을 붙인대요. 근데 시경이 시 한 권 하나가 아니거든요. 수백 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 딱 따온다는 것은 이 여인이 즉 글을 많이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간에 여성이 연모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내용. 왜? 이슬이 많다는 것은 다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인은 3년 동안, 죽은 지 3년 동안 홀로 이 시초가 숲에서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남자를 찾아다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살짝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생 또한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저기수 다림목에 어정거리네. 여우는 아마 양생 자신일 거예요. 아니면은 여우는 과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인이 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어슬렁어슬렁 어정어정거려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지. 홍기가 지난 남녀가 짝을 찾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노나라 오가는 길이 평탄하여 문강이 쏜살같이 달려가네. 이때요, 문광이라고 하는 것은 노한공이 아는데 재한공이라는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뛰어가는 구절이래요. 요걸 통해서 양생은 결국 뭡니까? 여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인이 쓴 시는 나는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좀 그렇고 어떤 인연을 만나고 싶고 배필을 만나고 싶어서 부처님께 뭐 했어요? 축원문까지 올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만나겠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우리 집 가는 길이 이슬이 이렇게 많다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반면에 양생은 지금 여자가 사는 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생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다리목에서 어정어정거린다는 건 여인의 집에 가려고 하는 자기의 심리죠. 근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는 여인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오랫동안 그 집에서. 그래서 문강이 쏜살같이 달려가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표현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두 작품을 통해서 여인과 양생과 여인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문으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시라는 운문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정적으로 그 다음에 참지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둘이 한바탕 웃은 다음 계령동으로 갔다. 여인의 집이에요. 한 곳에 이르자 다북숲이 들을 덮고 가시나무가 하늘에 치솟는 가운데 한 집이 있었는데 작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웠다.
자,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다북숲이 들을 덮었고 가시나무가 막 있으니까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겠네요. 그는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휘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밥상을 올리는 것도 어젯밤 만복사에서 차려온 것과 같았다. 양생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즐거움은 평상시와 같았다. 시녀는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았고 그릇은 깨끗하면서도 무늬가 없었다. 아까하고 똑같다. 그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식기를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보면 될 거예요. 밥그릇이라든가 국그릇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문양이 있죠. 근데 이거 문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마치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양생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구나. 여인에 대한 의구심이죠.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여인의 거처에서 3일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양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시습의 만복사 접호기 전개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